요즘에 또 이제 머스크 사단이라 그래가지고 머스크의 대개혁 프로젝트에 합류하는 아주 신흥 거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흥 거물들과 함께 관련주들도 또 주목해봐야겠죠. 그래서 트럼프 2기의 최대 실세인 머스크의 군단 그레이트 리셋에 합류하는 거물들이 있어서 그 관점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뭐 이제 트럼프가 산타 모자 쓰고 있긴 한데 이제 12월인데 일찍 산타 랠리가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증시가 계속 좋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조정다운 조정이 없이 계속 오르는데 왼쪽 그래프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주요 지수 중에서 어떤 지수가 좋았나 제가 비교해 본 건데요. 대표적으로 검은색 그래프 S&P 500이 4.3% 올랐고요. 그것도 잘한 건데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다우 지수 중소형 지수 7.7%입니다. 그러니까 다우 6.4, 중소형 7.7 제일 좋죠. 확실히 트럼프 트레이딩은 중소형주와 다우가 우세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고 반면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고 제가 밑에 조그맣게 써놨지만 반도체가 요즘 아주 부진합니다. 반도체는 심지어 마이너스 2.6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반도체는 흘러내려가지고 마이너스 2.6. 요즘 증시가 좋은데 반도체 주식들은 완전 부진한 상황이고요. 뒤에서도 보여드릴 거지만 역시 비트코인 40.9% 당선 이후에 거의 40%, 테슬라도 거의 40% 가까이 육박해 있죠. 최대 수혜주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연말 연초에 중소형주가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많이 주식 투자하는 게 연말 연초 이때 많이 하시거든요. 뭐 성과급이 들어와서인 것도 있고 연말 워낙 증시가 좋아서 여러 요인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보통 꼭 트럼프 때문만이 아니라 연말 연초 산타 랠리 기대감 덕분에 중소형주나 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면서 강세 시즌이기도 한 것도 있고 또 덩달아서 이제 트럼프발 규제 완화 기대감도 겹쳐서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요 중소형주 완전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보시면 중소형주 지수 러셀 지수가 S&P 500 나스닥에 거의 밀접할 정도로 좋습니다. 올해 20%.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가 안 좋은 건 아니죠. 지금 3대 지수 역시 신기록 뚫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ETF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가장 좀 주목해야 될 이슈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떤 자산들을 좀 주목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계속 관심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요걸 포인트로 봐야 되는데 오늘은 ETF로 한번 잠깐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떤 ETF가 좋았나? 저도 ETF 투자로 많이 병행을 하는데 주식도 하지만 일단 공통 키워드 여기 한번 정리해드렸지만 트럼프 2기는 역시 규제 완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규제 풀어주는 거 바이든 행정부 때 꽁꽁 묶어놨던 규제를 풀어준다는 기대감에 증시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트럼프 시대에도 이어지는 패권 전쟁 이거는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였고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였던 놓쳐서는 안 될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이어진다. AI 에너지 패권 전쟁이 이어진다. 요 관점으로 보시면 이게 막 복잡해 보이지만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색깔별로도 구분해놨지만 일단 규제 완화해줄 것 같은 기대감이 가장 크게 받는 게 암호화폐, 유망혁신주, 노란색, 그리고 중소형주 이런 쪽들이 규제 완화 키워드로 됐고요. 그리고 이제 패권 전쟁 역시 천연가스, 미국이 가스 수출하겠다, 패권 잡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관련해서 AI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팔란티어 요즘 구독자분들 관심 많은 주식 있으시죠? 요즘 AI 반도체 좀 쉬는 사이에 AI 소프트웨어 혹은 AI 인프라, AI 데이터 센터 지을 때 필요한 에너지, 유틸리티, 원자력 이런 거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 패권 전쟁 키워드의 수혜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라서가 아니라 트럼프 2기에도 이어지는 패권 전쟁이 파란색이 되겠고 규제 완화 키워드로 이제 수혜받는 주식들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여기 제가 표시해놨어요. 주요 분야로는 암호화폐, 유망혁신주, 중소형주가 규제 완화, 감세, 트럼프 수혜주 이어지고 역시 비슷하게 금융, 월가 친화적인 내각으로 구성하고 있죠. 재무부 장관도 월가 출신, 상무부 장관도 월가 출신, 그래서 규제 완화, 핀테크도 마찬가지 규제 완화. 그래서 AI 인프라에서는 소프트웨어, 전력, 에너지 이렇게도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TF로 보셔도 지금 명확하게 색깔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 없는 주식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제 뭐 중국 관련주라든가 반도체는 좀 부진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계속 모니터링해서 공유드릴 거고 혹시나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제가 카페 소목 라운지에 올려둘 테니까 한 번씩 업데이트 보러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카페 소목 라운지도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머리 아파요. 지금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 ETF도 처음 보는 거고 트럼프 때 뭐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신 분은 사실은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고민할 거 없이 최대 수혜는 명실상부 소위 말하는 BTS라고 하죠. 요즘 이 단어가 다시 유행한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본 분 계신가요? 이제 투자한 지 1년 미만이다. 그럼 BTS는 가수 아닌가요? K-팝으로 엄청 유명한 BTS 아닌가 하시는데 그 BTS가 아니고요. 한때 유행했던 단어예요. 2020년부터 엄청 유행했던 단어인데 이게 이제 B가 비트코인이고 T가 테슬라, S는 이제 서울 아파트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엄청 유행했던 말입니다. 이제 BTS만 투자하면 된다. 막 이런 유행어가 2020년부터 자산시장에 엄청 불었었어요. 그때도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아파트 막 오르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요즘 또 다시 이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옛날 거 캡처해온 게 아니고 이번 주 인터넷 게시판에 보이는 거 캡처해온 거예요. 검색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 추천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트럼프 2기 최대 수혜주는 비공식적 자타공인,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테슬라 거의 40% 올라있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40%, 비트코인도 40%, 둘이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사실상 이제 이렇게 수혜를 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빅테크도 좋은데 나는 조금 더 트럼프에 노출시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런 쪽도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고, 그래서 오늘 할 새로운 얘기는 요겁니다. 지금 이제 신흥 거물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 뿐만 아니라 신흥 거물들, 월가의 거물들도 줄줄이 이 머스크 사단에 합류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와서 오늘은 요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트럼프 2기의 최대 실세인 거 머스크, 그래도 많이들 동일하시는 부분이라면 이제 그 머스크가 이끄는 이 사단에 누가 합류하느냐, 어떤 거물들이 등장하느냐, 이런 것들이 투자할 때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정리 여기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 우리 익숙한 얼굴인 머스크와 비벡 라와스와미, 이 둘이 머스크 사단이라고 불리지만 도지라는 정부 효율부의 공동 수장입니다. 머스크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정부 효율부, 영어로 도지, 약자가 도지인데 도지의 공동 수장들도 사실상 사업가들이고요. 그렇죠? 머스크는 테슬라부터 우주 관련 사업가, 라와스와미는 바이오 분야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다들 규제 안 좋아하는 인물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인물들 여기 보시면 눈여겨봐야 될 인물들인데, 빌 에크먼, 제 채널에서 소개를 많이 해드린 인물이라서 그래도 완전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빌 에크먼이라는 월가 거물, 리틀 버핏이라는 별명도 있지만 사실 뭐 버핏처럼 투자하지는 요즘은 않는 것 같은데 여담이었지만, 빌 에크먼도 일찌감치 트럼프 지지를 밝혔고 원래부터 공화당 지지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도지 부서에 합류하겠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랑도 되게 우호적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빌 에크먼이 뭐라고 하는가, 빌 에크먼이 어디에 투자하는가도 한번 같이 보실 수가 있겠죠. 최측근이 되니까 만나서 얘기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빌 에크먼의 입도 한번, 입뿐만 아니라 제가 3개월마다 공유드리는 포트폴리오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빌 에크먼, 월가 거물도 합류를 했고, 그리고 마크 안드리슨, 이분은 벤처 투자자인데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분이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하고 영향력이 큰 인물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밸리에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거물들이 약간 머스크 쪽에 합류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약간 전통 빅테크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이미 전통 공룡이 돼버렸잖아요. 빅테크, 구글이나 뭐 이런 기업들은.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벤처 투자자들, 마크 안드리슨 이런 투자자도 머스크 사단에 합류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도 암호화폐 엄청 우호적인 인물입니다. 실제로 빅테크도 일찌감치 투자해서 초기 투자해서 대박난 사람이고, 코인베이스 이런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엄청 우호적인 인물이어서 실제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고요. 그리고 이분도 트래비스 켈러닉이라 그래서 우버 아시죠? 우버. 우리나라 치면 카카오 택시 같은, 미국에 나가면 뭐 거의 우버, 리프트가 독점하고 있는데, 트래비스 켈러닉이라고 해서 우버 공동 창업자, 지금은 이제 다른 거 하고 있지만 요분도 합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벤처 투자자, 사업가, 월가, 신흥 거물들, 비교적 젊은 인물들이 많이 머스크 사단에 합류해서 대부분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 정부에서 방탕하게 쓰는 눈먼 돈들을 좀 줄여야 된다, 혁신, 규제 완화에 아주 우호적인 인물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당연히 머스크의 그런 방향성에 지지하니까 합류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지 영상 보시는 시점에 국회에 가가지고요, 머스크랑 라와스와미가 개혁안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머스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만 했던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문서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 봐야 될 것 같은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요 마크 안드리슨 요 인물이 과거에 나와서 인터뷰했던 영상이 또 화제가 됐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최했던 회의에 갔었다, 올해 봄에. 근데 내가 가본 회의 중에 가장 놀라웠다. 뭐라 그러냐면은 구글 같은 소수의 빅테크 지위 하에 바이든 행정부, 정부가 AI를 통제할 것이다. 완전히 이제 우리 같은 스타트업이나 벤처 투자들은 가만히 있어라, 빅테크가 다 알아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폭로가 된 거죠. 폭로한 영상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의 규제를 완전히 받게 될 소수의 대기업만이 이 AI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라고 말해서 놀랐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럼 AI 스타트업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냐, 규제 좀 풀어주고 새로운 신생 기업들도 좀 키워야 되지 않냐 했더니, 그런 것들은 시작도 하지 말아라, 아예 신경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너무 충격이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너무 당황했는데 여기 인터뷰하는 사람이 맙소사 그러면 이제 회의 나와서 어떻게 할 생각이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람 웃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순간부터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면서 둘이 웃는 이 영상이 지금 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엄청난 규제 이런 것들에 질린 거물들의 모임이 정부 효율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 바이든 행정부 파인 거죠. 뭐 냉정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지지했겠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신진 세력이고 개혁적인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이러니하게 또. 그래서 이 머스크 사단이 어디를 주목하느냐가 계속 증시를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우량주들이 우상향하는 건 그런데 조금 더 변동성이 큰 부분을 보자면 이제 머스크 사단의 그레이트 리스의 대개조는 이미 사실상 타겟이 정해졌다는 말이 나오는 게 여기부터 집중한다. 왼쪽 그래프를 보셔도 되고 오른쪽 글을 보셔도 되는데 이 머스크 사단은 당연히 정부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거니까 가장 비중이 큰 세 분야 국방, 의료, 교육을 타겟으로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이 미국 정부 예산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국방 예산이 미국 정부 전체 예산의 50%를 넘어갈 정도로 많이 차지하니까 여기서부터 줄이려고 하겠죠. 불필요하게 뭐가 낭비되고 있나 들여다보고 그거부터 줄이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 발언이 나오면서 방산주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막 폭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기존 분야의 주식들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혁신주들, 예를 들어서 국방, 방산에 혁신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주는 기업이라던가 새로 생긴 기업이라던가 뭔가 AI로 이런 부분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스타트업이나 유망 기업들, 중소형주라면 오히려 머스크 사단이 밀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들을 계속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도 지금의 이런 불필요한 관례를 없애는 혁신 기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원격 진료라든지 엄청난 기술을 가진 바이오 주식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그런 기업들이 더 주목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는데 먼저 방산 쪽 얘기 잠깐 하자면 이번 주 기사가 나왔었는데 머스크가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저격을 합니다. 제가 봐도 이제 여론전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은 로키드 마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 방산주의자 전투기를 만드는 기업을 저격을 하면서 대놓고 아직도 이런 F-35 같은 전투기 유인 우주선을 만드는 바보들이 있다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대놓고 그 한마디에 로키드 마틴이 당일 주가가 엄청 빠졌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머스크 영향력이 엄청 센 건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F-35 같은 전투기를 바보라고 하기에는 미국의 이 최신 전투기인데 그거를 바보라고 하니까 참 머스크가 말하는 게 얼마나 센지 알 수 있는데 머스크가 왜 이거 말했냐면은 현재 중국에서 훈련 중인 드론 군단 영상 같은 거를 올리면서 요즘 드론쇼 하잖아요. 요즘 불꽃쇼도 하지만 드론들이 막 화려하게 밤하늘을 장식하는 그런 것들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정말 놀랍잖아요. 기술이 엄청난데 이제부터 미래 전쟁은 드론 전쟁이다. 근데 유인 사람이 타는 전투기 이런 건 상대가 안 될 텐데 이거에 돈 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낭비라고 보는 거겠죠. 이게 예산이 막강하게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낭비라고 보는 입장이니까 이제 방산주들 떨어지고 오히려 드론 관련주들이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혁신주잖아요. 드론주는 미래의 가치에 베팅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여러 드론주들이 있지만 미국에서도 이런 약간 테마주가 들썩썩합니다. Unusual Machines라 그래서 저도 이건 제 관심 종목에도 없던 종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제 약간 테마주를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10배 급등합니다. 참 이렇게 벌써 들썩썩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머스크가 드론주 추천해서인 것도 있고 드론이 미래다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이제 테마가 뭐가 묻었냐면은 트럼프 아들, 트럼프 장남이 이 회사의 2대 주주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주가가 막 급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의 장남이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인데 또 마침 그게 머스크까지 힘을 실어주는 드론 회사다라고 하면 주가가 당연히 뭐 10배, 20배 뛰는 게 안 이상하겠죠. 지금 뭐 테마 묻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사람 트럼프 주니어라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명분도 있잖아요. 중국산 드론 막아야 된다. 중국이 드론 또 잘하는데 이제부터 미국산 드론으로 가야 된다 하니까 당연히 미국산 드론을 만드는 이 회사가 뭐 10배 뛰는 겁니다. 참 놀라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드 기업이 약간 주춤한 사이에 지금 중소형 혁신 기업들이 기대감으로 좀 많이 들썩거리는 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고요. 당연히 추천은 아니고 참 이게 트럼프 장남이 지분을 2대 주주 등록한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좀 미국 독특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Unusual Machine 말고도 제가 이제 트럼프 2기에 어떤 중소형주 혁신주들이 계속 들썩이나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주간 단위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보시면 여기 상위권에 제가 보라색 막대 쳐놓은 게 드론 혹은 드론 관련주입니다.
UAM이라 그래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또 구독자분들 좋아하시는 조비 에이비에이션 이런 것도 수직 이착륙, 도심에서 쓰는 이런 항공 모빌리티, 미래형이죠. 아직 현실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미래 기대감으로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처 에이비에이션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드론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거 관련주들이 주간으로 60%, 30%막 오르는 그런 장세가 어떻게 보면 머스크 한마디에 저렇게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 사단이 지금 거의 미국 증시 판도를 거의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그 외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양자 컴퓨팅 같은 혁신 기술, 우주, 머스크 수혜주죠. 우주 관련주, 핀테크, 암호화폐, AI 이렇게 제가 키워드 계속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크게 바뀌거나 하지 않고요. 돌아가면서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주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방산의 최대 수혜주는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팔란티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영상으로 몇 번 팔란티어라는 기업에서 소개드린 적도 있는데 실적이 진짜 미친 기업이다.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말 그대로 군사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AI 기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군사 훈련을 2,000명이 하던 걸 팔란티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나서 20명으로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비가 혁신적으로 줄어들겠죠. 지금 머스크가 하려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팔란티어의 시스템을 도입하니까 미국의 비효율이 낭비되던 게 줄어들고,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어떤 정보 공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원래는 3일 걸렸던 건데 팔란티어 시스템 덕분에 3시간으로 단축됐답니다. 여기 이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딱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혁신 기술을 도입하니까 불필요한 인력이 감축되고 시간에 따른 어떤 낭비, 세금 낭비죠. 어떻게 보면 혈세입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를 막아주는 회사가 팔란티어니까 지금 머스크가 하려는 방산 예산 절감 이런 것들이 이런 기업과 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 혁신 기업이라고도 불리는 팔란티어가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만 31%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팔란티어의 CEO이자 공동 창업자랑 머스크가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것도 보이시는데, 둘이 또 원래 친분도 있었고, 그래서 머스크 수혜주가 사실은 팔란티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머스크가 계속 밀어준다. 그래서 머스크 사단이 사실은 페이팔 마피아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키워드도 투자하시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팔 마피아,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페이팔이라는 기업을 만들 때 초기 창업자들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막강하게 발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테슬라의 머스크나 팔란티어의 또 다른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이라는 인물인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막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이 페이팔이라는 지금도 있는 기업이죠. 페이팔이라는 핀테크 기업을 처음 만들 때 공동 창업자들이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등등등의 인물들이 막 참여하거나 관련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각지에 퍼져가지고 미국의 혁신 기업들을 다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 사단이라고도 불러도 되고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러도 되는데, 이들이 사실은 이제 공화당 지지자 쪽으로 돌아섰고 이번에 트럼프를 밀어줘가지고 사실 뒤에서 미국을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라는 음모론까지 돌 정도로 힘이 세지고 있어요. 머스크만 트럼프를 밀어준 게 아니라 머스크와 함께 이 페이팔 마피아들도 트럼프를 조용히 뒤에서 밀어가지고 지금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대표적으로 이 피터 틸이 트럼프와 함께 있는 벤스 부통령을 추천한 인물로도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부터 피터 틸이 또 트럼프와 공화당 지지자였는데 이번에 아예 부통령까지도 자기가 친한 인물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뒤에 배후에서 음모론까지 돌 정도로 힘이 막강해진 인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막 이런 기사 나오는 거예요. 페이팔 마피아 통해서 세계와 인류 지배한다 라는 극단적으로 표현한 음모론까지 나올 정도로 힘이 세졌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하시는데, 피터 틸이라는 창업자가 있는 팔란티어도 있고, 저도 따르게 좋게 보는 맥스 레브친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어펌이라는 핀테크 기업 CEO입니다. 창업자. 어펌, BNPL이라고 해가지고 Buy Now Pay Later, 그러니까 후불 결제 한번 유행했었는데 지금 좀 조용해졌지만 다시 또 주목받는 게, 이 어펌도 페이팔 마피아가 또 운영하는 기업이어서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너무 투자를 테마주처럼 머스크 관련주니까 무조건 사야 돼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런 구도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하실 때 실적도 좋은데 이런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좀 우호적인 환경도 있으면 더 좋네 라고 참고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팔란티어, 그리고 핀테크에서는 어펌, 이런 기업들이 CEO들이 트럼프와 좀 친한 사람들이다, 공화당 지지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잠깐 이렇게 새로운 사실들, 이제 트럼프 이기다 보니까 머스크 사단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린 인물들이 또 뒤에서 트럼프 배후에도 있다 이렇게도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리포트들도 당분간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이 트럼프가 하는 말만큼이나 혹은 더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다. 일론 머스크 가라사대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까요? 역시 지금은 제가 봐도 그냥
갑자기 또 급변할 수 있지만 보통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통 연말 연초 좀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식 전후로 이러면 1월 되면 이제 약간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조금 대비는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수의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조금 파티를 즐기되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한 연말 연초 정도에 적당히 중소형주는 좀 정리하실 필요도 있을 수도 있다. 좀 현금으로 챙기고 지금 빅테크가 부진한데 빅테크나 지금 부진한 우량주들로 이제 다시 옮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도 보통 1월까지는 트럼프 테마주들 막 핀테크나 뭐 중성주 오르다가 그 다음부터는 조금 다시 부진해진다. 제자리로 오거나 트럼프 트레이딩이 줄어든다. 이런 그래프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제 시나리오는 일단은 연말 연초까지 좀 가다가 이대로 가다가 취임식 때 트럼프가 도대체 뭐라고 하느냐, 진짜 관세를 때릴지 뭘 할지에 따라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 이제 시장의 조정의 강도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요거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금 과열 조짐은 보이고 있긴 해요. 왜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시장이 조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사라졌고, 그죠? 사실 지금 뭘 더 살까 마음이 급해지고 있는 상황이 맞고, 지금 아마 낙관론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지표로 보셔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레버리지, 파생 상품 투자 비중이 2020년 개인 투자 광풍 시기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지금 뭐 3배 레버리지는 그냥 가볍게 하시고, 파생에서도 여러 가지 상품들 뛰어들고 계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도 나스닥 3배 기본적으로 막 몰빵하고 계시고 이런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조금 이제 연말 연초 정도 이후에 과열이 시키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 정도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오히려 지금 같은 분위기가 더 이어지면서 2025년은 버블 장세가 제대로 한번 올 것 같다라는 아주 낙관적인 리포트도 있어서 가져왔어요. 근데 근거를 한번 보시면 재밌는 게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리포트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별표 5개짜리입니다. 제가 이거 방송 끝나고 소수의견 구독자분들께 바로 공유드리고 카페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2024년까지는 엔비디아나 실적 기반으로 그렇게 버블이라고 할 수는 없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하드 AI 시대였는데, 이제는 실적 안 보고 그냥 기대감으로, 야 머스크가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대, 로봇이 온대, 트럼프가 우주 밀어준대, 야 양자 컴퓨팅 온대, 드론주 띄워준대, 이런 실적을 넘어서는 게 이제 버블 장세라고 정의하는데, 실적과 무관한 기대감으로 인한 장세가 시작되는 게 25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비슷한 상황이 메타버스 버블, 가까운 예로 요때 이제 2020년 때 코로나 때 언택트라는 단어가 엄청 유행했습니다. 모두가 집안에 갇혀 있으면서 컨택트의 반대가 언택트잖아요. 터치를 안 하는, 서로 터치를 안 하는 집안에 갇혀서 오프라인이 아니라 무조건 온라인으로 가니까 그 2020년에 언택트 관련주가 엄청 올랐었거든요. 코로나 수혜주. 그랬는데 갑자기 2021년부터 메타버스 시대 관련주가 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리포트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메타버스 버블이 올 수 있었던 건 코로나 덕분이다. 왜냐면 코로나 때 사람들이 언택트를 경험해 보니까 메타버스 시대가 진짜 올 것 같네 라는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먹혔다. 스토리가 먹혔다. 그러니까 버블은 스토리로 이루어지는 건데, 어려운 말로 내러티브라 그러는데, 야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집안에 갇혀 있어야 할지 모르는데 이제는 언택트고 그러면 가상 공간에서 생활할 텐데 그럼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겠지, 딱 스토리가 맞으니까 지금 들어보시면 좀 어이없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 당연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치? 야 우리 메타버스 공간에서 다들 만나가지고 쇼핑도 하고 뭐 암호화폐 결제도 하고 이러지 않을까? 막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미쳐가지고 다 메타버스 관련주들 막 폭등하고 이랬던 시기고, 이제 근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메타버스 언택트 다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확 가라앉았고, 그런 시기처럼 이 리포트에서 예시를 든 게 그런 거였는데, 지금도 야 이제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만든 덕분에 챗 GPT 나와가지고 AI가 뜨고 있는데 아직 뭔진 모르겠지만 야 AI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엄청난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뭔진 모르겠지만 기대감, 스토리로 이제 2025년부터 갑자기 막 이렇게 뭐 로봇이 들어올 것 같고, 당장 솔직히 2025년부터 로봇이 뭐 우리 실생활에 바로바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걸 알지만 스토리가 또 그럴싸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원래 주식시장은 기대감과 스토리로 움직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실적은 없는 걸 알면서도 막 이제 버블, 아까 말씀드렸던 팔란티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적을 뛰어넘는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막 이제 사람들이 광기에 빠져든 포모 장세가 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 리포트인데, 한번 이런 것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광기 버블의 영역은 아무도 고점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도 대형주 빅테크 버블이 아니고 중소형주 버블이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빅테크는 실적 기반으로 가는 거고 지금 버블 아닌데 지금보다 더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버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리포트도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제가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는 지금 제조업, 서비스업부터 해서 고용보고서 이런 지표들이 나오는데, 당분간은 미국이 갑자기 침체로 접어들 확률도 매우 낮고
실업률이 갑자기 높아지기도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좀 낮을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요즘 경제지표 얘기 많이 안 하죠. 경제지표 별로 사실 관심이 많이 떨어지셨고, 연말 소비 시즌이 지금 생각보다 괜찮게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그 기반으로 지금 미국 주식도 강세 골고루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요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부터 월요일날 사이버 먼데이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연말 계속 소비 시즌이거든요. 다들 휴가도 가시고 연휴 놀러 가시고 소비하시고 이래서 계속 조금 주식시장이 악재보다는 호재를 좀 더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12월 됐으니까 이제 월간 캘린더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남은 한 달 함께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월도 잘 보내서 올해 한 해는 뒤돌아봤을 때 또 잘 보낸 한 해로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마지막 한 달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드디어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무려 2년 6개월 만인데요. 2022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고, 이제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여기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림에 따르면 요 구간, 금리 인하에 해당하는 구간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궁금한 거는 금리 인하 이런 사이클에는 어떤 주식을 얼마만큼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담아놓은 게 제가 올해 출시한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요즘 또 경기 둔화 우려, 중간중간 변동성도 커지는 구간인데, 이게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지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구분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누구는 이렇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다고 하니까 지금 뭔가 진짜 시장 조짐이 좋지 않은가를 판별해주는,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위기 예언가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리 인하 사이클과 또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조정장에서 스스로 이제 찐 위기인지 가짜 위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요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담아놨으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해서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구독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특히나 궁금해하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이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더보기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